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최민입니다. 한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 등의 각종 금융사기인데요. 이번 6번째 시간에는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외국인들을 위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의 특징과 예방 요령부터 함께 하시죠. 보이스피싱에 관한 궁금증 때문에 찾아오셨다고요? 동네 주민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에 속아 큰 돈을 피해봤대요. 저도 보이스피싱에 당할까봐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기치는지 수법을 알아보고 속지 않도록 대비하려고요. 네, 보이스피싱 특징과 예방 요령을 알고 싶으시군요. 네, 보이스피싱은 음성과 개인정보 그리고 낚시를 합성한 말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이죠. 날로 사기 수법이 정교해져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이스피싱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와,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당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평소에 반드시 숙지해 두는 게 좋은데요. 모두 5가지 요령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목소리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에는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체험관이 있습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금융사기는 메신저 피싱입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등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뒤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타인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메신저 피싱의 유형과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문자 메시지로 사기치는 일도 있잖아요. 메신저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개인 인터넷 메신저를 해킹하는 수법 등으로 사기 피해를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피싱 주요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우와, 교묘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메신저 피싱에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메신저 예방 요령을 잘 기억하셨다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 수법은 날로 치밀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기 수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기 쉬운데요. 치밀하고 복잡해진 금융사기 수법 중 파밍과 스미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파밍과 스미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마터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각종 수법에 대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밍과 스미싱이란 게 어떤 금융사기일까요? 파밍과 스미싱이라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궁금하신 거군요. 먼저 파밍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파밍이란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사용자가 가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설정하고 이를 모르는 사용자가 가짜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 거래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가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만든다고요?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하죠?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기에 속아 절대로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옆 가게 사장님도 그런 파밍 사기 당해서 계좌에서 돈 몽땅 빠져가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유인하는 파밍 조심해야겠어요. 그럼 파밍 예방 요령에 대해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그거 뭐예요? 중요한 금융 거래 시 추가 인증 절차를 통해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용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와 추가 인증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정접장 문자 좀 보세요. 수상했어요. 전형적인 스미싱으로 보입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전화에 저장된 개인 정보 및 소액 결제 정보를 빼내 피해를 입히는 금융 사기입니다. 적접당이라고 문자 오면 속기 진짜 쉽겠네요. 청첩장 외에도 돌잔치 초대나 무료 쿠폰 등 수법이 다양한데요. 구체적인 스미싱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스미싱으로 의심되면 해당 메시지를 클릭 안 하는 게 좋군요. 그럼 이외에 스미싱 예방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미싱 수법이 복잡해지는 만큼 예방 요령도 간단치는 않은데요. 5가지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대출을 빙자한 금융사기입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SNS, 생활광고지 등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상호를 사칭하는 불법 업체들의 대출 광고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대출 빙자 사기에 대해 알아보고 대포 통장 사기, 그리고 보험 사기에 관한 내용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하시더니 식당을 운영하시는군요. 네, 자영업을 하다 보니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더 있었는데요. 저금리 대출 미끼로 금융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대출 빙자 금융 사기 말씀하시는군요.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대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출 알선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다음 연락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대출 빙자 금융 사기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대출로 끼고 있는 경우 많은데 저금리 대출로 유인하면 넘어가기 쉽겠어요. 그래서 대출 빙자 금융 사기 예방 요령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함께 숙지하실까요? 대포 통장을 이용한 금융 사기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금주가 졌네요? 어떻게 저도 모르는 채 통장이 있을 수 있죠? 자신도 모르게 대포 통장의 명의인이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포 통장 금융 사기 예방 요령 좀 알려주세요. 알기 쉽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사기는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사기의 주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험 사기 치게 될 수 있다고요? 보험 사기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어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보이스피싱 사례들과 예방 요령, 메신저 피싱 유형과 예방법, 파밍과 스미싱, 대출빙자 금융사기, 대포통장 이용 금융사기, 보험사기 등의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6편에 걸쳐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최민희였습니다.